입니다. 프레셜로비 장혜연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장혜경입니다. 오, 많이 오셨네요. 예, 우선 제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호스트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업하는 남편하고 살면서 평생 돈을 안 벌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한 명이 돈을 안 벌면 한 명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종성 사장님은 한평생 28회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28, 1월에 이종성 사장님 1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28, 1월에. 그 해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가정 별로 안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살림을 할 줄 모르는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업을 하니 저는 가정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우리 이종성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잠을 하루에 두세 시간 이렇게 자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항상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반드시 책을 읽고 잤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원래 처녀 때 책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책 읽느라고 밥도 먹기 싫어하고 이래서 우리 엄마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제가 보는데도 그 시간에 와서 책을 읽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제가 물어봤어요. 아, 도대체 왜 그렇게 책을 읽냐? 그랬더니 그 습관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사실 건축가를 나와가지고 건축사가 되는 게 처음엔 꿈이었겠죠. 그래서 건축사 설계 사무실을 다녔기 때문에 건축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설계 사무실 다닐 때. 건설 회사 다닐 때는 1군 기업을 다니면 7년, 2군 기업을 다니면 9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간이. 그래서 설계 사무실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5년 후에 자기가 자격이 주어졌을 때 시험에 단번에 합격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한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책을 읽고 자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저는 이제 열심히 살다가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원래 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우리 또 이종성 사장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되겠죠. 남는 시간에 제가 한 개 해, 두 개 해, 세 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제가 도대체 수녀님이냐고 나한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저도 신앙생활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돈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은 나는 그냥 쓰는 주체. 돈을 버는 사람은 이종성 사장님.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요. 이종성 사장님 제가 진짜 돈을 잘 벌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진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구나. 내가 진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돈도 많이 벌어봤고 정말 저기에서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네, 착각입니다. 근데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됐을 때 이종성 사장님에게 정말 큰 질환 두 가지가 찾아왔거든요. 그 질환이 찾아오면서 저는
그때까지도 돈을 안 벌어온 사람에서 제 현실을 점검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내가 믿는 하느님. 아, 뭐 착하게 살았으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저 정말 굉장히 이 정도 되면 에, 어떤 신앙인인지 알겠죠. 자타공인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분을 믿었고,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질환이 이게 찾아왔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황반변성이네 뭐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확 속을 터놓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죠. 건강기능식품 회사죠. 우리나라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국가에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약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진실을 명확하게 말을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특히 저희 같이 이렇게 빼치찬 사람들은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책임이 뒤따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병명을 얘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세요. 초보자 사장님들께서는 뭐야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답답해 죽겠네. 스폰서님들하고 물어보시면 다 그냥 스폰서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선입견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5번 미만 오신 분들 계실까요? 5번 미만 오신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입견? 저희가 필드에서 밖에서 만나면 선입견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아무리 이 제품이 좋아도 나 다단계여서 안 먹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분 많습니다. 야, 그렇게 좋은 제품은 왜 네가 해? 대통령이 왜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말을 안 해? 왜 광고를 안 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준이 없는 분들이에요. 삶의 기준이. 그럼 대통령이 말하면 다 듣나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탄핵했나요? 아니죠. 자기가 무슨 말을 뱉는지 기준을 안 가지고 뱉는 그런 분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저는 적어도 내 삶의 기준은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선입견 이것 때문에 안 먹은 건 아니고요. 이정훈 대표님이 저한테 먹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안 먹은 건 아니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사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메이 제품 먹였어요. 저는 그때 아메이 세제를 쓰면서 와 이거 우리나라 세제보다 훨씬 좋은데? 저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썼던 거예요. 수준이 달랐어요. 우리나라 퐁퐁 시절이잖아요. 그 퐁퐁 시절에 아메이 세제를 쓰니까 너무 획기적이고 달랐고 내가 그 치약을 쓰니까 도저히 우리나라 치약을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걸 선물 받아서 썼어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하면 선물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근데 누군가가 선물을 해줘서 썼는데 내가 이걸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어디서 사야 되는지 내가 백화점, 마트 다 돌아다녔는데 못 사겠어요. 없어.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유니 씨를 하니까 그 콜드 컨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물 한 잔만 얻어먹고 싶대요. 그런데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 열어줬어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 대접을 했는데 그분 가방에 아메이 치약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라고 돌아다니도 없던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건 직거래 마케팅 제품이라서 이게 마트 같은 데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직거래 마케팅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인연이 돼서 계속 먹 건강 뭐 식품도 먹고 세제도 뭐다 쓰고 다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직거래 마케팅 제품은 제품력 대비 싸고 좋네. 저는 그걸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아메이 제품을 먹고 어디가 좋다고 느꼈을까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식품은 먹다가 사실 맛이 없었어요. 그때 많이 나오지도 않을 때였어. 초창기니까.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초창기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먹이면 맛없다고 안 먹는다고. 근데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막 쥐어박으면서 먹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저도 먹어봐도 모르겠고 아이들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식품은 그렇게 계속해서 먹지 못하겠더라고. 그런 식품인데 저한테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먹으면 좋대잖아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니 안 먹어. 제가 그랬어요. 안 먹어요. 우리 집에 건강기능식품이 명절만 되면 아주 엄청나게 선물이 들어옵니다. 내가 그거 갖다 버리기가 진짜 일이었어요. 왜? 먹어도 효과가 안 나니까. 근데 그런 식품을 나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안 먹는다고 안 먹었는데 우리 이종성 사장님은 좀 사업을 하는 분이고 또 원래 천성적으로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아, 나 믿고 먹겠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당신 혼자 먹어. 그래서 혼자 와서 강의를 듣고 먹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3개월 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물음표가 생겼어요. 이거 아메이 같은 건강기능식품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그 물음표가 생겼어요. 내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훔쳐 먹었습니다. 제가 몰래 먹는 거 봤잖아요. 맨날 흔들어 먹는 거. 그래서 제가 몰래 훔쳐 먹다가 딱 걸렸어요. 이정훈 대표님한테. 그래서 어머니 알고 드셔야죠. 딱 그래서 내가 야 근데 그거 강의장 어딘데? 이렇게 하고 강의 언제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성당에서 봉사활동 진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 강의 시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시절을 살고 계신 거예요. 강의 얼마나 많아요. 월, 수, 토. 또 전국에 줌으로 다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있죠. 그때는 한 지역에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전주에. 익산에 제가 전주 살으니까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군산에 한 번, 이렇게 다 합쳐도 돌아다녀도 5번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 익산 강의하고는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가고 내가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일단 먹었는데 우리 이종성 사장님이 돈 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약 먹고 아플까 봐 미리 약 먹고 이런 사람. 저는 약을 싫어해요. 왜? 대증요법인 줄 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약을 안 먹어요. 아파 죽게 생겼는데도 숨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를 먹고 안 먹고 이런 사람. 그런 정말 다른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 감기 걸려도 항생제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줘서 이렇게 약 받으러 가잖아요. 약국에. 그러면 약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 약 중에 항생제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집에 싹 빼버려요. 그리고 항생제를 안 먹이고 아이들을 길렀어요. 그리고 제가 주부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유기농 먹이는 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식구들이 단 한 명도 건강한 사람이 없다. 저도 늘 돈도 안 버는데 맨날 죽겠다고 비실거리고 또 우리 이정훈 스폰서님 직장이죠 직장 먹으면 싸로 바로 데이트하면서 화장실 어디 있는가 찾는 사람 우리 이정현 스폰서님 여드름쟁이 이렇게 아무도 우리 식구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건강을 챙겨서 음식을 먹이는데도 제 신조가 그때 뭐였냐면 이 보 저 보 해도 식보가 최고다. 그래서 가장 좋은 먹거리를 먹이는 게 제 의무였거든요. 근데 식보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 제품을 제가 먹었는데 정말 약을 안 먹은 사람이어서 그랬나 봐요. 저는 3일 만에 호전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호전 반응이 나왔어요. 아직 제가 미팅장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직 안 간 상태에서 이종성 사장님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이제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게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내가 뭘 먹어도 아무 반응이 안 나타났는데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한약을 먹고도 반응이 안 나타났는데 이 제품은 어떻게 3일 먹고 일주일 먹고 이런 반응이 나오지?
전 명현 반응을 알거든요. 몸은 근본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어서 와, 이거 신기하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 발로 온 거예요. 왜? 이거 가서 들어봐야지. 내가 뭐 우리 이정훈 대표님 아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우리 아들을 믿고 남편을 믿고 그냥 먹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납득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봉사활동을 이 강의 시간에 있는 봉사활동 뺐어요. 후임자를 딱 줘서 그때 김선인 사장님이 저하고 이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김여경 사장님한테 자꾸 옛날 김선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야 선인아 언니가 있잖아 갈 데가 있어 이 시간에 네가 맡아라. 그렇게 맡겨놓고 저는 강의장에 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강의를 다녔어요. 강의를 오면 올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와 대박인데? 저런 명현 반응이 나온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은 강의 5번 들으면 그죠? 아, 뭐 똑같은 소리 자꾸 들으라고 그래 이러시죠? 저는 하나도 안 똑같던데요. 강사님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강사님마다 느끼는 감동이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누가 나보고 볼펜 갖고 와서 노트 갖고 와서 적어라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첫날부터 볼펜 들고 노트 들고 와서 적으면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품 이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강사님들이 뭐 이뮤니젠, 바이오스 라이프 S 막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다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름을 좀 엉터리로 적어 놓은 것도 있어. 왜? 막 빨리빨리 적느라고. 강사님 얘기를 다 적어 놓느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삶을 살고 있었나. 제가 이곳에 와서 제 현실 점검을 했어요. 건강도 나름대로 몸이 안 좋으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TV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죠. 지금 유튜브 보고 뭐 방송 보면서 홈쇼핑에 나오는 제품 드시면서 나 건강 잘 챙기고 있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의사 선생님들 강의 막 이런 거 다 들으면서 열심히 건강 공부하면서 챙긴다고 챙긴 몸이에요. 그런데도 건강해지지 않더라. 제가 그런 것들을 이곳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체계적이다.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와 신기하네. 유니시티 어디 회사예요?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인데 어떻게 동양화학적인 관점으로 제품을 만들었지? 저는 그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기하네. 미국은 대증요법인데 어떻게 동양화학적인 관점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어? 와, 진짜 신기한데? 그러고 보니까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제품에 대해서 말할 게 없었어. 100년의 역사 속에 연구를 계속 거듭해 오고 소비자가 찾았다라는 건 굳이 내가 검증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감동을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 회사가 항상 지금은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줌 세상이 아니어서 이렇게 강의장에 딱 가면 메이크 라이프 베터가 붙여져 있었어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저는 이런 것들에 어? 저건 뭐야?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제품 좋으면 여러분들 사보려고 나오셨어요? 처음부터? 아니죠. 이정훈 대표님, 이희철 대표님 뭐 이런 젊은 대표님들이나 처음부터 사업성 보고 오지만 대부분의 5, 60대를 넘은 사람들은 제품력 보고 옵니다. 사실은 내 건강 챙기려고 오고 가족 건강 챙기려고 오고 제품력 저 또한 그랬어요. 왜 우리 남편의 건강, 저의 건강이 온 가족의 건강이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제품력 때문에 왔어요. 근데 이곳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건강을 찾는 방법도 알았지만 우리 이종성 사장님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 아, 나는 정말
정말 돈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그런 여자구나. 남편이 내 노후 대책이네? 이러고 사는 여자구나. 왜 돈을 한 번도 안 벌어봤으니까. 그냥 남편이 오히려 나의 노후 대책이야. 근데 그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을 빼고 나를 바라봤어요. 그때 제가 강의장에 와서 우리 이정성 사장님을 빼고 바라본다. 아니요. 50대 중반의 여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 그렇다고 뭐 남들처럼 막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저는 또 백대명산 다니다가 연골이 파열돼서 이 왼쪽 연골에 다 긁어내가지고 운동을 못하니까 져 있는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와, 그냥 맹목적인 희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겠지. 이렇게 그냥 굴러가겠지라는 그런 현실 점검을 제 자신 스스로가 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이곳에 강의장에 와서 처음에는 이 제품 무슨 제품이야? 이걸 바라봤다면 그 다음엔 이 제품을 알고 제품 공부하는 건 사실 쉬웠어요. 공부 조금만 집중해서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돈 많으시죠? 저는 남편 빼곤 돈이 없어요. 남편이 가진 돈 말고는 돈이 없는 여자예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능력 있어도 돈 벌 능력 있으시죠?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해? 안 건강해요. 연고까지 파열됐다니까? 안 그래도 비실한데? 그런 그런 나를 이곳에서 진짜 진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아니라 진짜 나의 현실 점검. 나를 점검해서 저기 저 왼쪽에 있는 여자가 저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운동을 못 하고 산에 못 다니다 보니 저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산을 다니는데 못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살이 쪄 있더라고. 그러니까 살이 찌니까 무릎 아프죠. 계속 통증은 계속되는 거예요. 1년이 넘고 2년이 되는데도 계속 통증이 생겨요. 아픈 거야. 그래서 이렇게 55살의 나이에 저 살이 쪘다가 이게 63년, 작년의 사진이니까 63세, 지금이 64세. 이제 이렇게 내가 건강을 되찾으니까 오히려 저 55세보다 더 젊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이 그게 유니스 제품력이에요. 제가 처음엔 내가 안 좋은 비실이라서 내 건강 찾는데 제품이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막 비염이 엄청 심해서 두드러기가 엄청 있는 사람이어서 집에 가면 면제품에는 못 입는 사람. 여기 저는 단 한 번도 허리가 딱 맞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 허리가 맞는 옷을 입으면 여기에 두드러기가 쫙 생겨요. 근데 제가 염증이 많으면 전 처녀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처녀 때부터 저는 여기 허리 딱 맞는 옷을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염증을 내가 케어하고 나니까 자꾸 뒤로 갔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제가 자신이 이제 이 제품으로 기회가 돼서 저는 뭘 봤냐면 내 노후를 봤어요. 내 노후를.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해서 우리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전주에 있는 친구들은 시골에다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선배 언니들도 다 그랬어요. 시골에다 땅을 사고 거기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산대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나를 바라보면서 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제가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근데 제가 연골 아프다 그랬죠. 근데 시골에서 땅 사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시골에서 가서 소일거리 할래도 몸이 건강해야 돼요. 도가니가 안 좋은데 어떻게 쪼그리고 앉아서 밭일을 하냐고. 제가 주말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주택에 이렇게 그래 내가 심어서 야간 주고 유기농 먹어야지. 심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만큼 자꾸 줄이다 보니까 나 이것도 못 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몸으로 내가 시골에서 소일거리 한대. 무슨 소일거리를 하겠어. 그렇게 우리들은 내가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현실 자각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더라. 그게 내 모습이었다는 걸 저는 이곳에 와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같은 세대들은 자, 행복의 장애물이 뭐대요? 부족한 노후 준비래요. 저는 그걸 제가 봤어요. 남편만 믿고 있었던 나. 내가 노후 준비가 우리 이종성 사장님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놨는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나. 그냥 남편이 계속 돈 벌어다 줄 거니까 사업하니까 뭐 남들 정년퇴직해도 우리 남편은 벌 거니까 그냥 이러고 살고 있었던 나. 그걸 제가 봤고 그럼 여기 계신 젊은 사람 사장님들은 그러시죠? 아, 난 아직 젊어. 아니요. 지금 보래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떤데요? 내게 허락된 천국이 딱 세 가지 있답니다. 알바 천국, 김밥 천국, 솔로 천국. 그래서 젊은이들이 M4 세대를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젊은이들이 그러겠어요? 요즘은 한 가지 일을 갖고 사는 사람 드뭅니다, 사실은. 투잡, 쓰리잡 다 하고 살아요. 왜? 그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았던 젊은 날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투잡, 쓰리잡은 사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든 우리 같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나에게 허락된 게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돈은 누가 다 가지고 있대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갖고 있대요.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가장 많아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거든요. 50년대부터 63년대까지는 1차 베이비 부머고 그다음에 64년생부터가 또 2차 베이비 부머생 세대인데 이 세대가 가장 많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거든요. 고령화가 빠르게 됐다는 건 뭐예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세상 바뀌면 준비해가면서 바꾸겠죠. 근데 세상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오는 세대보다 돈을 쓰는 세대가 더 많다. 국가한테. 이런 걸 보면 2033년, 저게 왜 2033년인지 아세요? 여기 혹시 58년 개띠분들 계세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나이가 58년 개띠예요. 개띠생이 제일 많대요, 인구 중에. 58년 개띠가. 같은 나이대로 봤을 때 58년 개띠가 제일 많대요. 그들이 2033년이 되면 75세가 되는 나이인데 그때 서울 4명 중에 1명은 노인이 된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별로 멀지 않아요. 저 유니시티 시작한 지가 사실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8년을 넘어섰더라고요. 9년째 들어가더라고 제가. 그렇게 세상이 빨리 지나가요. 이, 이 시간도 금방 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8년 아직 멀었어. 아니요. 굉장히 세상은 빠르게 돌아간다. 근데 이들을 다 보세요. 그 높은 연령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돈을 다 어디다 깔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돈을 다 집에다 깔고 있대요. 집에, 부동산에. 우리나라 인구처럼 집에 집착하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이종성 사장님 돈 잘 벌었다 그랬죠. 우리 이종성 사장님이 건축을 전공해서 정말 돈 승승장구해서 돈을 정말 잘 벌었어요. 그때는 아 진짜 능력 있는 남자하고 내 결혼을 했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물론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근데 시대가 맞아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모두가 내 집 마련에 혈안이 돼 있고 국가 산업이 도로를 뚫고 집을 짓고 여기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시절에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종성 사장님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시대와 맞아 떨어졌다. 근데 내가 지금은 그럼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건축에 국가가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집이 남아돕니다. 시골 같은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정말 분양이 안 된 집이 많은데도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인구들은 다 부동산에다 깔고 있다. 특히 집. 내 집한테 내 집에다가 다 깔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쓸 돈은 많냐? 쓸 돈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봐봐요. 2인 가구가 지금 680만인데 앞으로도 380만 는데요. 그러면 1인 가구, 3인 가구는 1, 2인 가구는 그렇게 늘어났는데 3인 가구는 갈수록 줄고 있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집 평수 늘리고 집 깔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현실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곳에 와서 배워서 좋았어요. 이곳에 와서 내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이런 것들을 공부시켜 주더라고요. 나 스스로가 공부하고 싶지만 어디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이런 거는.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는 곳은 없는데 이곳에 오니까 건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100세 시대 산다 그러면 예전에 다들 그랬어요. 아유분 100살을 살아 한 80대면 죽어버려야지. 그런 사람 정말 많았어요. 특히 우리 엄마 세대들.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몇 세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89세. 근데 우리 엄마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는 100을 넘을 것 같아. 100살에도 안 돌아가실 것 같아. 근데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냐고. 생명은 하느님이 주관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100세를 안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100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은퇴 후 40년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 건강의료보험 굉장히 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망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그렇게 싸게 우리나라도 못한다. 왜? 돈을 벌어다 주는 세대는 없고 돈을 쓸 노인들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최종미 대표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의료 민영화는 반드시 된다. 왜?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게 쉬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점점점 민영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약이 점점 비싸지고 있죠. 내 자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죠. 민영화는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민영화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순을 우리가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고 밟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무슨 민영화야.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이거 3월 달 방송 보도자료예요. 이거에. 최근 거예요.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회사의 가치는 저는 메이크 라이프 베터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존재한대. 나 돈 열심히 벌어서 나 배불리 잘 먹고 살 게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한대요. 저는 거기에서 아, 저런 기업이면 나 돈을 한 번도 안 벌어봤지만 함께 해볼 수 있겠네라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CEO의 마인드가 이런 가치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아, 나도 한번 용기 내볼 수 있겠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럼 제품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한 잔의 음료나 한 알의 캡슐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뭐라 그래요? 건강 5 스텝을 전도하는 회사래요. 이것도 너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물 좋은 물 많이 마시래요. 물 많이 마시래요. 1번 물. 그 다음에 운동하시래요. 운동. 그 다음부터가 제품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장 청소, 피 청소, 그리고 기초 영양.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필요한 영양이 다르니 기초 영양을 채우고 그리고도 안 되면 저같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어. 그러면 사견 영양을 그때 먹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드셔야 돼. 물부터 많이 드시고 고난대로 공짜로 건강해지는 방법.
물부터 많이 드셔라. 그다음에 적당히 운동해라. 저같이 백대명산 다니면서 연골 파열되지 말고 적당히 등에서 땀날 정도로 심장이 좀 쿵쾅쿵쾅 뛰어줄 정도의 운동. 그렇다고 막 하루 종일 만보 걸으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 심장이 좀 뛰어주려면 등에서 땀이 살짝 나야 돼요. 저 같은 저혈압은 특히 더 운동은 필수거든요. 제가 몸이 약했다고 했잖아요. 몸이 약해서 우리 이종성 사장님을 만나서 습관을 참 많이 고쳤어요. 저 운동을 정말 싫어해요.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 이종성 사장님이 맨날 비실거리니까 제가 가서 헬스장을 1년치를 끊어놓습니다. 골프 연습장도 1년치를 끊어놔요. 왜? 운동 싫어하니까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여자들은 뭐에 움직여요? 돈. 돈을 돈을 내놨잖아. 돈이 아깝잖아. 그러면 돈 아까워서 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끊어 놓으니까 제가 가기 싫은데 하고 갔다가 운동 안 하고 왔다가 운동 안 하고 반신욕만 하고 왔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돈 아까우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기 싫은 운동을 하고 났는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운동할 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음날 쓸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나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서서히 이 내 습관을 바꿔가니까 제가 조금씩 조금씩 젊은 날보다는 조금씩 건강해지더라고. 내가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 회사에 오니까 운동을 하래. 와, 이거 진짜 내가 느꼈던 건데 살면서 이런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클린을 했을 때는 저는 사실은 건강검진하면 여러분들은 건강검진 수치만 보시죠? 저도 그랬어요. 건강검진 수치를 보면 저는 멀쩡합니다.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도 없고 당뇨도 없고 크레아틴 수치도 간 수치도 멀쩡합니다. 근데 제가 이 새끼손가락에 마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훈 대표님이 나한테 혈관 청소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웃기고 있네.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으면 왜 니네들이 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정훈 선생님이 좋아진 거 보고 제가 이제 이거 도대체 무슨 제품이지? 아메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온 거거든요. 공부를 하니까 내가 지식이 쌓이니까 보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대박. 엄청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네. 그냥 대충 뭐 누가 먹고 좋아 이런 제품이 아니네. 제가 이런 것들을 지식을 통해서 터득을 하고 제품을 먹고 제가 감동을 한 게 사실은 호전 반응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몸이 아프고 나면 좋아지고 아프고 나면 좋아지는데 제가 이 연골 파열됐다고 했잖아요. 다 긁어냈다고 했잖아요. 엄청 아픈 거예요. 이 좋은 제품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며칠 아프고 나니까 어 다리가 힘이 들어가는 게 다른데? 이제 이런 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구두를 신고 제가 사실은 운전을 안 하고 SRT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또 막 지하철 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홈마케팅 시간에 좀 맞춰서 빨리 오려고 막 또 기차 타러 오다 보니까 막 뛰었거든요. 구두 신고. 그러니까 내가 구두를 신고 뛸 수 있는 다리가 다시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느끼는 감동인 거예요. 예. 내가 지식을 토대로 내가 먹고 느낀 그 감동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내가 감동이 있는데 입 꾹 닫고 나만 좋으니까 나만 혼자 건강하면 되죠. 저도 사실 그러려고 했거든요. 나만 먹고 좋으면 되지. 뭘 굳이 남까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정말. 이 체험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 사업을 한다 이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내가 그냥 그 주변을 바라보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식구는 없는데 우리 이종성 사장님도 중병은 2개 있었지만 고혈압, 고지혈, 당뇨 없었어요. 그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수치 좋아하지 마요. 이종성 사장님 건강검진 수치 좋다니까. 근데 중병 2개 있다고. 그래서 수치는 수치일 따름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지는 내가 건강을 지켜가는 방법을 선도하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난 이런 게 너무 멋있어요. 자, 콜레스테롤 및 식후 혈당 더블 케어. 이건 제가 과대 광고한 게 아니라 회사가 홍보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0 플러스
처음 오신 분들 10플러스 한번 보세요. 거기 껍데기에 써 있어요.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식약처가 인정해 준 거예요. 식약처가. 우리나라 식약처 엄청 깐깐합니다.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 몇 년 동안 이 문구 안 써줬어요. 그러면 그 10플러스하고 이 10플러스하고 다르냐? 같은 10플러스입니다. 그렇지만 안 써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봐봐요. 대사질환 환자들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예방하라고 이거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서 먹을 때가 돈이 조금 들어요. 아프기 전에 예방할 때가 돈이 조금 들어요. 예방이 조금 들죠. 다 알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예방을 하지 않아. 나 아직 괜찮아. 고혈압약 하나만 먹어. 나 괜찮아. 당뇨를 하나를 먹어. 건강해. 이 건강에 대한 기준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몽땅 아픈 다음에 돈 많이 있을. 그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분이 나는 뭐 당뇨약 하나 먹고 고혈압약 하나 먹고 그러면 돈 많으니까 그냥 몽땅 아프고 돈 몽땅 쓰세요. 그럼 전 그렇게 얘기해요. 미리 쓰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를 보면서도 깨달은 거. 우리 엄마는 식습관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커피도 안 드시고 음료수도 안 드시고 술도 안 드셔. 아무리 친구들이 커피를 마셔도 우리 엄마 절대 커피 드시지 않고 음료수 안 드시고. 그렇게 생활 습관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도 50대가 중반이 넘으니까 우리 집 가족력은 저혈압입니다. 그래서 저혈압이어서 50대 중반이 넘으면 고혈압으로 턴을 해요. 왜?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나이를 먹었는데 압이 낮으면 머리로, 손끝, 발끝으로, 눈으로 피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겠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살려고 압을 높인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거 생각 안 하죠. 그냥 수치 보고 고혈압약 줬어요. 그래서 그 약을 30년 드시다 보니 우리 엄마가 1번으로 힘들어 하신 게 눈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우리 엄마는 전 아까 제가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다 그랬죠. 우리 엄마는 눈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 우리 엄마는 뭐 조그마한 먼지를 줍고 다녀. 그렇게 눈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혈압약을 몇 년 드시면서부터는 자꾸 눈이 안 보인대.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 뭐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 엄마 나이 먹어서인가 보다. 나이 먹어서 안 보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안 좋아졌냐? 관절. 여러분들은 관절은 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상관이 있어요. 피가 영양을 다 공급해줘야 돼요. 관절도. 림프액도 다 활액도 다 영양 공급 그게 안 되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안 좋아졌나 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이게 뼈가 이제 딱딱 맞춰서 못 살겠다고 해서 제가 유니 씨 만나기 몇 년 전에 우리 엄마 두 다리를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렸어요. 제가 유니 씨를 만나고 가장 후회했던 게 그거예요. 다리라도 남겨놓을 거. 두 다리를 다 해줘 버려가지고 그냥 있으면 저처럼 영양이 채워지면 좋아질 수 있는데 인공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공은 좋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참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눈으로 관절로 이렇게 오다가 나중엔 우리 엄마가 그 약 부작용으로 협심증까지 옵니다. 협심증. 제가 유니시티를 만나기 직전에 우리 엄마가 협심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품이 좋은 제품력을 내가 느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1번 내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먼저 제품을 드시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제가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 절대 약 끊으라고 안 해요. 여러분도 약 끊으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근데 나는 내 엄마니까 내가 여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약부작용으로 저렇게 눈도 안 보이고 관절도 그렇고 막 엄마 이렇게 된 거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약을 끊으라고 했어 내가 용감하게 약을 딱 끊고 우리 제품을 이렇게 드시게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야 고혈압 약 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길 가다 쓰러진다 그랬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러면 그 의사가 엄마를 더 사랑하겠어?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하겠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론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만 네가 의사는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길 가다 쓰러져 죽을 위험이 있다고 하면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랬더니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내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딸이니까 주셨어요. 그 대신 제가 우리 엄마한테 항상 엄마는 모든 주머니고 가방에 돈이를 꼭 갖고 다니셔라. 우리 천연 진정제, 천연 항생제. 그래고 내가 어지럽고 막 이런 고혈압 호전 반응, 어지럼증이 많이 와요. 그러면 엄마 물에 있으면 물이라도 타먹고 물 없으면 그냥 맨 입으로 침으로 녹여서 먹어라. 그러면 빨리 호전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잘 넘어갔는데 이제 가장 위험한 호전 반응이 하나 있었어요. 명연이 협심증 호전. 협심증은 가슴이 쪼이잖아요. 그럼 숨이 멎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장에서 강의 듣는 시간에 하필 딱 그 호전이 왔네.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 근데 뭔가 느낌이 불길해서 제가 강의 중간에 나갔어요. 엄마 전화가 우리 엄마가 별일이 없으면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왔길래 나가서 전화를 했더니 네가 전화 안 받아서 119를 불렀대. 가슴이 쪼여서. 그래서 엄마 내가 지금 당장 가려니까 119를 취소를 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넘어갔어. 근데 두어 달 있다가 그 호전 반응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고 뭐고 이제 필요 없어요. 또 119 또 불렀어. 그게 이제 딸이 안 돼. 근데 딸보다 더 신뢰하는 게 사위거든. 우리 엄마가 우리 이종성 사장님을 엄청 신뢰해요. 그래서 아, 왜 나는 전화 안 하는데 우리 이종성 사장님은 장모님한테 늘 전화하고 안부 묻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를 더 신뢰하니까 이제 이종성 사장님한테 맡겼어. 우리 이종성 사장님이 가서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잘 넘어갔어요. 그렇게 협심증 호전이 2번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 엄마가 강의를 안 드신 연세 있는 분이죠. 근데 믿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 왠지 자가 이상한 것 같아. 자가 이상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제 동생이 우리 엄마는 익산 사시고 전 전주 사는데 익산 언대병원에다가 종합검진 신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가서 종합검진을 싹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 왜 이렇게 피가 깨끗하냐고. 아니 이연세의 피가 이렇게 깨끗하시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게 뭔 소린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도 드신다. 왜? 예뻐지니까. 우리 엄마가 이게 청열해도 이렇게 제품을 드시니까 정말 더 고와지신 거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당신 건강 컨디션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달도 제품을 끊은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 저는 지금까지 제품을 우리 엄마를 계속 함께 드시게 합니다. 왜? 우리 엄마가 한 날은 저한테 그랬어요. 몇 년 드시고 나서. 야, 그거 비싼 거니까 나 이제 그만 먹어도 안 되냐?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우리 제품이 아무리 비싸도 엄마가 누워서 요양병원에다 쓰는 돈보다는 싸.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쓰는 돈은 너무 아까워요.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리 제품 드시니까 시골에서 혼자 살림하시면서 친구 만나시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지 금액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무엇이 비싼 건가? 싼 건가? 비싸고 싼 거에 대한 기준을 한번 나 스스로에게도 정해보시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 제품을 드시러 오셨던 사업을 하러 오셨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엄마 사례를. 이렇게 좋은 제품은 먹어봐야 말이 나옵니다. 이 사장님은 제 왼쪽에 있을 때 처음 저를 만났을 때예요. 저분은 서울에서 리서치 회사를 몇십 년 동안 다녔던 분인데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1년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쁜 남편이 버리고 갔대요. 그러-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분이 좀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기를 이 화학약은 부작용이 있다.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자기가 병원에서 나와서 한 주먹에 하나를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아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 때 신장이 다 망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텐데 막 이 걱정을 하면서 살았는데 동창으로부터 이제 이 제품을 만나서 왔어요.
근데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도 몸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심이 많아요. 부정이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내가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안 좋으면 부정이 자꾸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5번 들어야 준다고 하니까 와서 강의를 5번 들었는데 나는 못 믿겠대요. 여기 애프터 이제 좀 이따가 애프터 하실 거예요. 그 애프터 하는 사람들의 말도 다 짜고 치는 고수도 같대요. 그래서 못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사장님 드시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5번 듣고도 내가 믿음이 안 오면 드시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안 먹는다고 하더니 강의장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강의장을 왜 자꾸 나와요? 그랬더니 강의는 듣고 싶대요. 근데 그럼 강의는 들으라. 제품은 안 줬어요. 그리고 강의를 10번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스폰서님 저 제품 먹으려고. 내가 왜 사장님 스폰서예요? 내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10번 들으니까 난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간대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대요. 아직도 내 마음에 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믿어지진 않지만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간다. 믿음이 간다. 나 그래서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드시고 저 얼굴로 제품을 만나서 이 얼굴이 되고 지금은 이 얼굴이 됐어요. 얼굴 색깔 톤 바뀐 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아팠던 분이라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뇨 약을 먹기도 하고 당뇨 주사를 맞기도 했어요. 그냥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주사도 맞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장님 우리 제품이 아까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한다고 했죠. 이런 제품인데 당뇨 약 먹어? 당뇨 주사 맞아? 우리 제품 먹어? 이러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으니 사장님 주사는 뺍시다. 약은 그냥 드세요. 근데 주사는 뺍시다. 그랬더니 그 주사 약을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냉장고 문 열을 때마다 유혹이 생긴데 저걸 맞아야 돼. 안 맞아야 약간 날 저한테 고백을 하길래 아니 뭔 보약이라고 그걸 냉장고에다 보관했어요. 갖다 버려요. 그랬더니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산 거면 독이라도 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누구 필요한 사람 아니 내가 못 쓰는 독을 남한테 왜 줘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자, 그다음에는 이제 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장은 사실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요. 근데 지금 우리의 장이 이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 아래에 저 장같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항상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못 먹어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저는 먹으면 설사를 하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찬 음료 못 먹어요. 그냥 따뜻한 커피 먹고 따뜻한 음료 먹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디톡스를 하고 나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설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장은 설사를 많이 하고 변비가 있던 장은 오히려 또 변비가 와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거치고 나면 좋아져요. 그럼 내가 그냥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안내해 주신 분과 잘 소통하시라. 소통을 안 하시면 고통이 따릅니다. 나 혼자 나름대로 하시다가 소통하시면 빠르게 광명이 찾아집니다. 이렇게 장은 우리 몸에 대들보거든요. 그래서 1번이 장이에요. 이 장 청소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구충제를 드시고 있다. 구충제 드시면 안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의사 처방 없이 구충제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지 아시죠? 구충제는 살충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생충을 몸을 녹여서 죽여요. 근데 그때 하등 동물은 알 까고 죽죠. 나는 구충제를 한 마리 죽이려고 먹었는데 내 몸에서 더 많은 알을 깐다니까. 바퀴벌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등 동물은. 그래서 구충제는 안 드시고 그럼 니네 제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기절시켜요. 여러분들 패러웨이 눈 뜨자마자 먹는 이유가 모든 기생충이 주인이 첫
번째 먹은 음식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소장이 몰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알을 먹으면 걔네들이 덥석 먹어요. 근데 구충제하고 암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향, 열. 응. 이게 마늘, 정향, 회양, 박하, 세이지,흑호두 분말 이렇게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열을 내는 식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가 먹고 기절을 하잖아요. 15분 있다가 라이하이버 드시죠? 그러면 걔는 잡았다 하면 절대 놓지 않아요. 그래서 기생충, 기생충알, 중금속까지 다 몸 밖으로 빼내요. 전 여기 계신 사장님들 웬만한 분들은 다 숙변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제품을 먹고 3개월 만에 숙변을 봤거든요. 진짜 고무줄 같이 안 끊어져요. 진짜 신기해요. 나는 그걸 내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숙변 안 보신 분들은 저건 또 뭔 소리래 이러실 거예요. 뭔 소린가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해야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좀 젊었을 때는 5일에 한 번 화장실을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것도 이종성 사님 바꿔준 습관이거든요. 자기는 밥을 먹으면 반드시 화장실을 갔다가 가는데 이마누라는 밥을 같이 먹었는데 화장실 가는 걸 못 봤어. 배변 보는 걸. 그러니까 나한테 한날은 왜 당신은 똥을 안 싸냐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똥이 안 맞다. 그랬더니 아니 먹었으면 싸야지 왜 안 싸냐 그러면서 나보고 화장실에 밀어 넣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조건 앉아 있으래. 안 마려운데 왜 가냐. 그래도 가래요. 그래서 나는 팩트 볶아 먹어서 제가 감옥 화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진짜 30분 동안 못 나오게 한다니까? 그래서 30분 동안 발 저리도록 앉아 있다가 나오고 안 좋겠다 나오는데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제가 한 달을 그걸 했더니 다음부터 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매일 똥을 쌌어요. 그런 습관을 운동하기 싫은 거 바꿔주고 운동하는 사람으로 똥 맨날 못 싸는데 나 여행 가면 똥을 안 싸는 사람. 우리 막 해외여행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똥이 안 나와. 어떡해. 여행 내내 똥 못 싸고 여행만 하고 다닌다니까. 열심히 먹으면서. 그런 몸이니까 이렇게 망가졌죠, 제가. 그런데 그런 습관들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내 몸은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종성 사장님하고 살면서 하나씩 바꿔가서 아, 정말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도 깨달았어요. 유리 씨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도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진짜 길게 본 거고 또 댕강댕강 이렇게 나와요. 똥에 섞여서. 똥을 살펴보세요. 저도 B형이라 원래 똥을 못 보는 여자였거든요. 밥 먹을 때 누가 똥 얘기만 해도 신경질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살피게 되더라고. 내 똥에 뭐가 나오나? 내 똥 색깔이 어떤가? 그게 내 몸의 건강 상태. 우리 아기 기를 때 아기 똥 항상 살폈잖아요. 사실 기저귀에 있는 아기 똥 엄마들은. 근데 이제 내 똥은 더러운데 아기 똥은 안 더러우니까 그랬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똥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생충 알도 나오고 이런 숙변도 댕강댕강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내 건강을 살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이바이옴 팩 이런 것들은 또 얘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관장하는 애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 나 디톡스 했는데 왜 저것까지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디톡스하고 얘는 달라요. 내 몸의 주인은 장내 미생물이. 그래서 내 미생물 환경을 잘 맞춰주는 게 내가 먹은 게 내 몸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먹은 게 미생물이 먹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식습관 바꾸시고 아까 운동, 클린 이런 거 하시면서 이렇게 장내 미생물 환경까지 이렇게 클린을 해주면 이제 결국 저희는 아픈 몸에서 어떤 몸으로 가냐면 건강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 바이오스 라이프 우리 주력 제품에는 바이오스 라이프라고 돼 있어요.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바이오스 라이프 E 에너지, 바이오스 라이프 S, 바이오스 라이프 7. 이 에너지 뭐 이거 말할 게 없어요. 국가대표 선수들 다 먹고 그다음에 요즘 핫한 게 있어요. 빌그레이트. 빌그레이트 프로그램. 요즘 7일의 기적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그 10번 믿고 먹었다는 그분 굉장히 중증 환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의지가 안 생겨 잘. 먹는 걸 포기를 못해서. 그랬었는데 제가 그 사장님 건강 케어 때문에 제가 했었어요. 혼자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사람은 함께 하는 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제가 신장 사장님하고 셋이서 이 그때는 저탄고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이 사장님이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3개월 하고 살이 조금 빠졌고 이제 이분은 건강이 좋아졌고 그래서 제가 근데 사장님은 계속 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왜? 나야 살 빼려고 하는 거지만 본인은 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하라고 해서 그 사장님이 몇 번 했고 그러고 좀 쉬었다가 최근에 이제 필그레이트가 다시 유행을 하니까 이 사장님이 이번에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아까 그렇게 좋은 얼굴이 되었거든요. 이거 잘 궁금하다. 그러면 지금 7일의 기적 프로그램을 스폰서님들한테 잘 안내 받으셔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싸고 좋은 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내 몸에 필요한 영양, 하루에 필요한 영양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한 포 기준으로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내가 한 끼 밥 먹으려고 하면 10,000원짜리 밥 없어요, 요새. 근데 진짜 10,000원짜리 식단이에요. 이렇게 내 건강 찾으면서 예뻐지면서 날씬해지면서 이럴 수 있는 프로그램. 저는 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물로 계속 흔들어 먹으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럴 땐 저는 이런 식단도 같이 합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제가 쿠키로 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오븐에다 굽고 이러면 영양소가 파괴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제가 맛있는 것보다는 좀 먹기 좋게 영양소 파괴는 최소한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프라이팬에다가 이게 물만 넣으면 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우리 거에다 물만 넣으면 돼. 물 농도만 조절해서 살짝 구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먹은 게 내 몸이 되니까 나이가 먹는 식단을 바꾸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더라고요. 제품력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제품 먹는다고 해서 안 좋은 먹거리 먹으면 내 장내 미생물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먹거리도 좀 바꾸시고 이분은 봐요. 이분 남자분들은 근데 의외로 빨리 들어가요, 배가. 여자들은 호르몬까지 망가져서 좀 오래 걸리는데 남자들은 이분 정말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2달? 이 정도 먹었을 때 이분은 쓰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저 배가 들어간 저런 분 밖에 나가면 저런 배 가지고 많잖아요. 살려줘야죠 우리가. 이 신장 사장님 아까 그 신장 사장님이 그 못 믿겠어요. 그분한테 알려준 친구 10번 듣고 먹은 친구 이 몸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저희랑 같이 이제 우리 셋이 했는데 절대 요요가 오지 않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니까 2년 동안 더 날씬해지고 더 예뻐지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굶을 것 같아. 굶으면 안 돼요. 내 몸은 굶으면 안 되고 잘 프로그램에 맞춰서 해보세요. 정말로 갈수록 날씬해지고 다 예뻐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집 한 번 더 보내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슬립 에센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자도 깊은 수면을 못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우리 이종성 사님 둘이 자면 옆에 뒤적거리는 소리 다 듣고 자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8시간을 자지 않으면 몸을 갱신을 못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제품 먹고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수면의 질이 왜 저희가 막 사업하다 보니까 막 2시에 잘 때 있고 3시에 잘 때 있고 어떨 때는 12시에 잘 때 있고 11시에 잘 때 있고 이게 수면 시간 패턴이 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립 에센셜 이제 체험단으로 제가 이걸 먹었어요. 체험단은 반드시 정량을 복용해요. 여러분들 메가요법 좋아하잖아요. 저도 메가요법 엄청 좋아하는데 메가요법 못 먹게 해요. 제가 옛날 조인트도 나올 때 체험단을 했었거든요. 무릎 연골 때문에. 근데 절대 메가요법 못하고 그 써 있는 그 기준만 먹으라고 해요. 딱 두 알을 먹으라고 해서 제가 전 또 고지시켜서 시킨 대로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먹었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자고 일어나니까 아, 눈이 시원하네?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자고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사람 95%는 잠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다들.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정말 그 두 알 먹고 잤을 뿐인데 제가 그렇다고 수면 패턴이 달라졌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눈이 시원하다. 이게 좀 상쾌하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너무 기대가 돼요. 4월 이제 23일? 그때 출시가 되거든요. 그것도 3 플러스 1 하니까 그때 놓치지 마시고 나는 잠을 못 잔다. 반드시 섭취해 보세요. 저 여자가 뭔 약장시연데? 아니요. 먹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인데? 우리나라 잠 못 자는 분 많고 수면제 너무 많이 복용해요. 그래서 수면제는 정신의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제품이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이런 것도 다 같이 온대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할 때 그러잖아요. 잠 못 자는 사람 절대 살 안 빠진다고. 그만큼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또 퍼스널 케어도 있어요. 저는 원래 화장을 하지 않는 여자였고 화장을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산 화장품을 쓰면 전 얼굴에 뾰루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40살 될 때까지 제가 30대 초반에 골프를 쳤는데 골프 칠 때도 화장도 안 하고 나갔어.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래서 제가 기미가 진짜 일찍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흑자가 생기더라고 나중에는 이렇게 흑자까지 젊은 날부터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된다. 내가 40살 됐을 때는 도저히 못 버티고 내가 그때부터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외국의 좋은 화장품들도 들어오고 그럴 때라서 제가 그때 화장을 시작했던 여자라 별로 이게 얼굴 관리 안 하는 피부 관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보고 넌 여자가 맞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제품을 써보고 정말 반했어요. 우리 한번 이건 써보시면 알아. 14일의 기적.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뾰루지가 안 나요. 1번. 정말로. 뾰루지가 안 난다니까? 나는 뾰루지가 나서 못 발랐거든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게 탱글탱글 젊어져요. 제가 젊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너뷰티와 겉까지 함께 뷰티를 했다. 우리 제품으로. 그래서 이렇게 젊어졌다. 자, 그럼 제품 먹고 좋기만 해. 그러면 먹으면 되지. 너는 그럼 왜 사업을 해? 그렇잖아요. 제품 먹으면 되지. 제품 좋으면 제품 먹지. 뭐들 사업해? 그러잖아요. 자, 근데 상속 제도가 문제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부의 집중, 가난의 대물림, 빈곤격차 그 뿌리에는 상속 제도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요?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정훈 대표님이 아빠가 이제 건설회사 하니까 대학교 갈 때 아빠의 건설회사를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아빠가 롤모델이었거든, 이정훈 대표님의. 그래서 내가 아무한테도 안 물려준다고 했거든요. 건설회사 아무한테 안 물려줄 테니까 각자 니네만의 길을 가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공대에 가다 공대에서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이것도 내가 정해준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제가 아들들을 하고 참 내가 이 유니시티 와서 진짜 무식한 엄마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무식한 엄마 속에서 참 잘 자라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니시를 만나고 기뻤던 건 가난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인생을 물려줄 수 있겠구나. 저는 물론 이정훈 대표님과 우리 둘째 아들이신 이정현 스폰서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아들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스폰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나에겐 또 한 아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그 유니스를 하지 않는 또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늦게 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는 제가 굳이 유니스를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왜 내가 그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상을 잘 보시면 저는 좀 처음에 너무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3명만 있으면 된대. 나와 같은 사람. 뭐 3명 없겠어? 저 이러고 막 좀 너무 쉽게 생각했어. 그래서 박미주 대표님이 4년 몇 개월 만에 로얄 크라운을 가셔서 그 어려운 시대에도 4년 몇 개월 만에 로얄 가셨어? 그럼 나도 5년 만에 갈 수 있겠네? 막 이렇게 가당치도 않은 꿈을 꿨었어요. 그러면 그만큼을 해내려면 무엇을 해내야 되겠어요? 그만큼 그분 못지않은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분 못지않은 노력은 안 하면서 만 이만기다. 그런 일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모든 것은 인생은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바깥 세상이든 이곳이든 대가지불이에요. 근데 그 대가지불이 바깥 세상에서 생각보다 훨씬 적게 하고도 정말 많은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3명씩 12세대를 3명씩만 해도 월 얼마 준대요, 월. 월 20억을 준대요. 그럼 회사는 주겠대요. 그러면 못 받아가는 거는 회사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제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는 거다. 제가 여기에서 8년 넘는 세월을 사업을 하면서 9년째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박미주 대표님이 CD에서 항상 모든 것은 유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복제하고 있는가?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스폰서님을 제대로 복제하고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처음에 제가 이 보상을 보고 감동했던 게 있어요. 저희 1차 창업수당이 있어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이렇게 좀 막 제품 좀 많이 먹어야겠는데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안내한 사람 20%를 준대요. 그 돈이 참 사실은 굉장한 돈이에요. 내가 직접 안내한 분한테 20%를 주고 2차 권리소득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5%, 5%, 3%, 1%, 1%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왜 돈을 많이 받아갈까요? 멤버십이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저기 2차는 우리는 1차 창업수당은 초창기 사업자 사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제품 좀 먹어야겠는데 돈이 없어. 나 좀 많이 먹고 빨리 좋아져야겠는데 내가 좀 때깔이 좋아져야 누구한테 말이라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먹으려면 벌면서 먹어라. 여기는 주겠다고 하잖아요. 벌면 근데 먹어봐, 해봐, 와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때깔 바뀐 때깔을 그냥 자랑하고 다니면 너 뭐 먹었어? 너 피부과 어디 다녀?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어요. 야, 너 다이어트 했어? 저도 처음에 이게 그냥 청열 해독을 했는데 우리 성당 언니들이 자꾸 나보고 다이어트 했다고 너 뭐 먹고 다이어트 했냐고 그래서 나 다이어트 안 했잖아요. 저 클린징 했지. 근데 나보고 자꾸 다이어트 안 했다고 해도 자꾸 다이어트 했대. 내가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작아서 못 입는 옷이 있는데 꼭 입고 싶어서 못 버리고 있는 원피스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원피스를 입었더니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나 다이어트 안 했는데 살이 빠졌네? 근데 내 배를 보니까 그렇게는 안 들어갔는데 이런 데부터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 누가 알아보는 사람을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모르는데 뭘 먹어봐, 해봐, 와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연결하셔라. 그러면 잘 위에 스폰서님들이 잘 안내해서 그분 건강 잘 케어하고 그다음에 2차 권리소득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차 권리소득은 결국엔 이것 때문에 하거든요. 여러분들 연금이 얼마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이종성 사장님이 아프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한 달에 1,000만 원이란 돈은 돈이 아니구나. 누군가 중증 환자가 하나 있으면 1,000만 원은 돈이 아니에요. 공무원 2분 퇴직하시면 한 7, 800 받으시죠? 그 돈 가지고 내가 건강하다, 두 부부가 다 건강하다. 그러면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여행도 좀 다니시면서.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무진장 아프다. 그러면 그 돈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이 들어가면 점점 몸은 늙고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내 삶의 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안 아프네?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엄마까지 우리 6가족이 단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사업하는 동안.
야가나 입에 털어넣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많아지면 의료보험료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많이 내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사람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사실. 내가 꼭 병원에 가서 써야 되나요? 누군가가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엔 내가 얼만큼의 연금을 받은 연금 수입을 가져갈 것인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뛰는 겁니다. 내가 집중 몰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차는 여행도 보내주죠. 공짜 여행. 이번에 여행 뭐가 걸려 있어요? 두바이. 저는 처음에 사실 나왔을 때 이 제품 알아보러 나왔죠. 근데 로마 프로모션이 나왔어요. 여행이. 로마가.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제가 로마를 갔다 왔어요. 로마를 갔다 왔는데 또 한 번 꼭 가보고 싶었어. 다시 가보고 싶었는데 그날 거기 아니고도 딴 나라를 막 갈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못 갔어.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공짜로 보내준대잖아. 그래서 난 사업할 의지가 없었는데 우리 이종성 사장님한테 이거 나 로마 갈래. 나 저기 보내줘. 그래서 우리 이종성 사장님이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 마누라가 가겠다잖아. 마누라가 로마 여행 보내달래잖아. 그것도 공짜로 가는 여행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여행 보내주면 항상 뭐라 하냐면 럭셔리 럭셔리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조금 교만하고 건방져서 아우 나도 고품격으로 여행 다니 싸구려 여행 안 다녀. 그래 고품격으로 보내주나 보지. 이러고 갔는데 제가 로마 가서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그냥 고품격이 아니었어요. 와 진짜 럭셔리하네. 와 상류 사회에 여행을 경험시켜주는 생활을 경험시켜주네. 제가 로마 가서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선희 사장, 김여경 사장한테 제가 그 다음 여행 김여경 사장이 하와이 프로모션 할 때 제가 컨택을 했거든요. 야 언니하고 하와이 가자 했더니 아 여행 싫어한대. 자기는 멀미를 너무 해서 여행 싫어한대. 아 시끄러. 나 너하고 여행 갈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디렉트 세 번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야 너 빨리 누구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디렉트 세 번 만들고 그 안에 뭐를 만들었겠어요? 몸을 만들었겠지. 아무리 멀미를 하는 사람도 우리 제품으로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멀미를 자기가 하와이 가서 막 춤추고 노는 거야. 너 왜 멀미 안 해? 그랬더니 뭐라고 언니 나는 이렇게 여행이 행복한 건지 처음 알았어. 멀미 때문에 여행이 그렇게 지겨운 거였는데 멀미를 안 하는 여행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장님은 그냥 여행 때문에 사업하는 것 같아. 여행 하거든요. 그래서 두바이도 여러분들 다 가셔야 돼요. 공짜로 보내준다는데 그리고 성취금 이 성취금이 PD, 사파, 루비, 다이아몬드까지 1억 7천입니다. 그리고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가면 상상이 안 될 금액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받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두바이를 가기 위해서 이매니저 가신 분들 70명 있었죠. 그분들이 다 여행 대상자예요. 두바이는 한 번에 시니어 이매니저 세 번의 디렉터를 달성하면 갈 수 있고 아우 그러면 나는 이매니저 못 했는데 못 가는 거야? 아니요. 이달에 디렉터 가시고 시니어 디렉터 2번 가세요. 그럼 가실 수 있어요. 방법은 찾으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방법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사업의 꽃은 디렉터예요. 디렉터. 우리 사업의 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디렉터예요. 내가 디렉터가 되고 디렉터 되면 한 200벌이 하는 근데 그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삶의 질을 높여줬다는 게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 세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 벌 수 있는 가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디렉터가 되고 내가 디렉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PD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PD가 되고 내가 PD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주겠다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내 문제다. 이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라. 이 두바이.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스템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노력을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 때는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폰서님 안내대로 참 잘 따라서 했고 불평불만이 없었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냥 입 딱 벌리고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로.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구시대의 사람이어서. 예, 미팅, 주 2회 미팅 100%, 전 제품 애용. 애용하라 하니까 전 제품 다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느끼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랠리, 1박 2일, 펑션, 컨벤션 이런 것들에 다 참석을 하시면 되고, 자, 이 물성 조직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원포인트 업,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좀 누구나 잘하는 건 있거든요. 그 한 가지만 잘 성장시켜 보시면 이곳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려서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푸념한다. 자, 10년 전에 내가 만났더라면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는 안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라는 핑계 속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 일에 온 힘을 다해 본 적이 여기 계신 분들은 계실까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없다면 이 일에 한번 온 힘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왜? 밖에서 다단계 내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자세가 없는 분들은 많이 흔들려요. 되는 겨 마는 겨.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 뜨거워지는 꿈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이 꿈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잡을 용기가 여러분들은 있으실까요? 네, 대답하신 분들은 다 가져가실 거예요. 예스라고 대답하신 분. 네, 그리고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팀이 함께 하는 거고 제가 지금은 시기가 진짜 두바이도 있고 또 PD를 가면 라스베가스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4월이에요. 이 한 달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사업에 1년, 2년, 3년을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왜 안 되지? 연걸 사장님, 뭐 눌러야 되지? 플레이 안 돼. 왜 플레이가 안 될까?
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